여러분,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 윌리엄의 별명이 원래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복왕이 되기 전 그의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때는 1066년, 잉글랜드에 왕이 없습니다. 참외왕 에드워드가 후계자도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야심가들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불길은 곧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이건 그냥 왕좌 뺏기 싸움이 아니었어요. 잉글랜드의 운명 그 자체를 건 싸움이었죠. 자, 그럼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시죠. 1066년, 이 해는 정말 보통 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배신, 침략, 권력투쟁, 모든 게 뒤엉킨 거대한 용광로 같았달까요? 이 운명적인 한 해가 잉글랜드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이건 뭐 거의 재앙으로 가는 시간표나 다름없죠. 헤럴드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침략을 받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 바이킹을 겨우 막아냈더니 이번엔 남쪽에서 더 큰 위협이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말 그대로 잉글랜드는 북쪽, 남쪽 양쪽에서 무자비한 침략자들한테 그냥 찢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자를 노리는 남자가 3명이나 나타납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왕관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잉글랜드 귀족들이 뽑은 헤럴드, 그리고 옛날에 왕이 나한테 왕위를 약속했었다고 주장하는 노르망디의 윌리엄, 마지막으로 옛 조약을 바이킹의 왕 하랄 하르드라다까지. 사실 이때는 지금처럼 딱 정해진 왕위 계승법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결국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잉글랜드를 정복한 이 남자 윌리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정복왕 윌리엄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의 야망을 불태웠을지도 모를 훨씬 더 모욕적인 이름이었죠. 네, 바로 사생아 윌리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공작의 정식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늘 흔들렸어요. 주변에선 끊임없이 그를 무시하고 도전했죠.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과정에서 윌리엄은 깨달은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적들보다 더 독해져야 한다는 걸요. 이건 뭐 평범한 어린 시절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지켜줘야 할 후견인들이 눈앞에서 암살당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윌리엄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겁니다. 권력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뺏어와야 하는 거구나. 그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전쟁이었고 바로 그 경험이 그를 단련시킨 거죠. 잉글랜드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지도자로 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격렬한 그 혼돈 속에서 강해진 윌리엄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다를 건넜는지 그 거대한 도박이 펼쳐진 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헤럴드의 군대는 북쪽에서 바이킹이랑 피 튀기는 전투를 막 끝냈어요. 그런데 쉴 틈도 없이 남쪽으로 200마일, 그러니까 약 320km를 미친 듯이 행군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다치고 완전히 녹초가 들겠죠. 근데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쌩쌩하게 쉬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윌리엄의 군대였습니다. 정말 잉글랜드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의 무대가 이렇게 차려진 거죠. 이건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 그런 거였어요. 잉글랜드군은 언덕 위에 딱 버티고 서서 방패벽이라는 인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웬만해선 뚫기 힘든 거의 철벽 방어였죠. 반면에 윌리엄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합동 부대였어요. 멀리서 화살로 괴롭히는 궁수, 앞에서 밀어붙이는 보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고 나가는 강력한 기병대까지 모든 걸 다 갖춘 군대였죠. 윌리엄은 여기서 아주 교활한 전술을 씁니다. 바로 거짓 후퇴 작전이죠. 노르만 기병대가 막 도망가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패벽을 잉글랜드 병사들 중 일부가 옳다구나 하고 진영을 깨고 쫓아나오겠죠. 바로 그 순간 도망가던 기병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흩어진 병사들을 덮치는 겁니다. 단단했던 방패벽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곳은 바로 죽음의 함정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우던 중에 열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헤럴드 왕이 쓰러진 겁니다. 뭐 그 유명한 그림처럼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기사한테 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이 죽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잉글랜드 군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리더를 잃은 군대는 촉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그렇게 왕국은 윌리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 싸움에선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이 거대한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윌리엄의 계획은 아주 체계적이고 또 무자비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 통제할까요? 윌리엄이 내놓은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돌과 공포였죠. 지금도 남아있는 런던 탑 같은 아주 위압적인 성들을 잉글랜드 곳곳에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지배한다는 걸 매일매일 보여주는 군사기지, 눈에 보이는 공포의 상징이었죠. 주변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똑똑히 각인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건 그냥 지배자가 바뀐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지배계급 전체가 갈아치워진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기존 앵글로색슨 귀족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전부 자기한테 충성했던 노르만 귀족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한 세대 만에 잉글랜드의 주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잉글랜드는 프랑스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년쯤 지나서 윌리엄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둠스데이 북이라는 걸 만들려고 명령하죠. 이게 뭐냐면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땅, 모든 마을, 심지어 돼지가 몇 마리, 갱기가 몇 개인지까지 싹 다 조사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당시 유럽의 어떤 왕도 자기 나라를 이렇게까지 샅샅이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이상이었죠.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1000년 전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정복자가 남긴 그림자가 생각보다 아주 길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윌리엄이 남긴 진짜 유산은 뭘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된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의 정복이 어떻게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DNA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렸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영향력은 정말 나라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만 해도 이때 수많은 프랑스어 단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치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랑 멀어지고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랑 아주 깊게 얽히게 됐죠.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계속 싸우게 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권력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그냥 정복이 아니었어요.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윌리엄이 왕권을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헨리 2세 같은 왕들이 세금을 더 거두려면 자기가 땅을 나눠줬던 그 강력한 귀족들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윌리엄은 절대적인 권력을 원해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로 엄청나게 힘이 센 귀족들이 생겨났고 몇 세대가 지나니까 바로 그 귀족들이 왕, 너 혼자 망대로 하지 마 하고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들었던 거죠. 결국 윌리엄의 절대 왕정이 의도치 않게 민주주의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태어날 토양을 만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든 걸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그 무자비한 정복자가 자기 행동이 먼 훗날 현대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는데 기여할 거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란 게 참 이런 걸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